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가운데 근현대 세계의 전개 요 과정을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억나세요? 해볼까요, 함께? 네. 세계사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해볼까요? 네. 왜 시무룩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지 말고 하기입니다. 보지 말고.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합니다. 다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 프린트에 다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지 않고도 정리될 수 있나 한번 같이 제가 거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자본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시기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그 이전은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는 장원제도고 농업위주 사회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본주의 발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6세기 절대왕정 때부터 자본주의가 발전합니다. 기억나세요? 절대왕정 기억나세요? 그림? 그래서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사상은 뭐였더라?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사상은 뭐였더라? 왕권 신수설. 다시요. 무슨 사상이라고요? 왕권 신수설.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은 뭐였죠? 이게 중요해요. 보호무역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중상주의 경제정책이었죠. 기억나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오늘 또 해야 될까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다시 합니다. 절대왕정에서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던 경제정책이 뭐라고요? 중상주의 경제정책.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려서 그런데 중상주의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이 뭐죠? 보호무역이죠. 상업을 보호하는 거죠. 무역을 장려하는 거죠. 그게 결과 누가 컸다고 그랬어요? 상공업자들, 부르주아들이 성장했다고 그랬죠. 이 부르주아들이 시민이 되는 거죠. 그들한테 돈 뜯어서 강한 군대, 상비군을 유지하고 많은 공무원들, 관료제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루이 14세, 엘리자베스 1세, 펠리페 2세 이런 절대왕정이 성립됐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절대왕정 왕권이 너무 세지고 시민들을 너무 많이 뜯어먹자 시민들이 한거했습니다. 이게 뭐죠? 시민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이렇게 시민혁명들이 서양에서 유럽에서 완성돼 가더라. 됐죠?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난,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먼저 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그런 나라들에서 무슨 혁명이 일어나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결과 자본주의가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중상주의 때 자본주의는 무슨 자본주의라고 그랬죠? 상업자본주의죠. 무역을 중시하는 상업자본주의였죠. 근데 산업혁명 당시 완성된 자본주의는 무슨 자본주의라고요? 산업자본주의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또 공장 돌리고 기계 돌리고 철강, 교통, 통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에디슨 등에 의해서 전기가 발명되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또 인터넷의 발달로 3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는 몇 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발표한 이 내용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교육하자라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에요. 교육 내용이에요. 교육 과정이. 근데 지금 학원이나 이렇게 시장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여전히 1차 산업혁명 때 했던 그런 교육을 마구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게 너무나 언밸런스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궤도 수정을 하고 우리가 공부하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잠깐 딴 데로 갔는데 다시 오겠어요? 제1차 산업혁명 결과 자본주의가 완성됐습니다. 무슨 자본주의라고요? 산업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핵심은 하나는 재산의 사적 소유, 또 하나는 자유경쟁. 기억나시죠? 이 자유경쟁, 자유방임주의의 대가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희소성의 원칙,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인간이 갖기를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한한 욕망과 제한된 재화를 놓고 인간 사이에 갈등이, 경쟁이 생기게 돼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이 경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자. 어디에 맡겨두자고? 시장에 맡겨두자고. 그 시장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경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담 스미스가 설명한 이 핵심 개념을 토대로 해서 경제가 발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 자유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라고 할 때는 대개 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이런 시장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쉽게 말하면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면 시장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 가지고 사람들의 공급자나 수요자의 합리적인 이성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될 것이다. 개개인이. 개인이 부자가 되면 이분도 부자, 이분도 부자, 이분도 부자 다 부자가 되면 우리 모두가 뭐가 된다고요? 부자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뭐죠? 국부론이에요. 개인의 그 부의 성취가 나라 전체를 부자로 만든다. 이게 바로 뭐죠? 국부론이죠.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이런 이론을 비판했다고 그랬습니다. 야, 네가 생각한 것처럼 모두가 똑같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짜장면을 얻기를 원하면 짜장면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겠지만 그래 너는 짜장면 먹어라. 나는 짬뽕이 훨씬 더 좋거든. 나는 군만두 먹을래. 이렇게 욕망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의 생각처럼 사람들이 무한 경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통제력이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아니야.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혼자 다 처먹으면 전부가 망할 수도 있잖아. 알겠죠? 이런 생각을 적어도 인간이라면 선한 인간이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성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런 자유주의 경제정책, 시장경제 원리를 완전히 뒤집자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부터 18세기 후반부터 벌써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을 극심하게 착취하고 그 자본가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마르크스가 또 엥겔스가 무슨 사상을 만들었죠?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죠. 공산주의 사상을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들러엎자는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사상이에요. 됐어요?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됐죠? 그래서 그걸 실현시킨 사람이 마르크스와 엥겔스 사상을 실현시킨 사람이 뭐라 그랬죠? 레닌이라고 그랬어요. 그 레닌이 러시아에서 이뤄낸 혁명이 무슨 혁명이죠? 무슨 혁명이죠?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그래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무슨 혁명이요? 볼세비키 혁명. 영어를 자꾸 많이 만들어내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냥 무슨 혁명이라고 할까요? 사회주의 혁명. 누구에 의한? 레닌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볼세비키 혁명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 됩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소련이라고 하죠. 소련. 그래서 소련이 1차 세계대전 중에 탄생했어요. 이렇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폐단이 빈부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저항에서 사회주의가 나타났고 요걸 수정하자는 게 케인즈의 무슨 자본주의라고 그랬죠?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서 수정 자본주의 이론까지 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끝까지 기왕 정리한 김에.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는 나쁜 자본주의,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독점 자본주의와 자기 민족과 자기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짓밟아도 되라고 하는 나쁜 민족주의, 이거 뭐라고 그랬죠? 국수주의. 그래서 나쁜 자본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제국주의가 충돌해서 일어난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기억나세요? 요걸 끝맺는 조약이 파리에서 열렸죠. 파리 강화조약. 베르사유에서 독일과 강화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체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거우르방 거기서 체결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독일은 완전히 폭망했죠. 독일은 1차 대전 책임을 지고 폭삭 망했어요. 자, 나머지 그 독일 편에 섰던 놈들은 망했지만 1차 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떼돈을 벌었던 미국이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전쟁 중에 너무 많은 물자들이 소비되고 그 물자를 소모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많은 공급이 필요해서 회사를 짓고 공장이 막 번창하고 주가는 막 올라가고 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해방돼 버리고 팔아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공장들은 많이 생겼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더라.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죠? 폭락하게 되죠. 주식 산 사람도 어떻게 되죠? 폭망하게 되죠.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했는데 돈을 못 갚으니 은행도 망하게 되죠. 은행이 망하면 내가 은행에다 예금해놨는데 나도 망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뭐라고요? 공황이에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패닉 상태가 온 겁니다. 패닉. 알겠죠? 이게 1929년
10월 24일. 그 유명한 블랙 서스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 파급되더라. 됐어요? 됐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한 겁니다. 복습이에요. 자,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이 경제공항을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 생각해보세요.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놈들은 1차 대전 때 식민지를 잃지 않았죠? 자기 식민지가 있었죠? 자기 식민지들끼리 똘똘 뭉치자. 우리 식민지끼리 블록을 형성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 식민지 안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무역 거래를 하고 그걸 넘어설 때는 많은 세금을 때리자. 딴 데서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무역으로 가자. 보호무역입니다. 알았어요? 1차 대전 이후에 블록 경제는 무슨 무역이라고요? 보호무역이요. 블록끼리 무역을 보호하고 관세 장벽을 치자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16, 18세기 절대항쟁 때는 무슨 무역이었죠? 보호무역이었죠. 그 다음에 19세기 아담 스미스 때는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죠. 자유무역이죠. 그러다가 1차 대전이라는 자본주의의 무덤으로 떨어졌잖아요. 세계 경제공황이었어.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공황이었으니까 그 자본주의의 무덤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무슨 무역으로? 보호무역으로 왔어요. 선진국들은. 그죠? 그래서 영국은 파운드 블럭, 미국은 달러 블럭, 프랑스는 프랑 블럭. 자기 식민지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식민지가 없는 독일은 대책이 없었죠. 또 이탈리아도 대책이 없었죠. 1차 대전 때 승전국이었지만 이탈리아도 식민지가 없어요. 가난한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아주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제일 가난한 나라가 식민지였으니까 먹잘 게 없는 식민지만 갖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1차 대전 때 전성국이었지만 일본도 식민지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1914년, 18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폭삭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을 짓밟고 일당 독재로 가자. 언론의 자유를 짓밟자. 알았어요? 이게 무슨 주의라고? 전체주의라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수정 자본주의로 가고, 알겠죠?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달러 블록, 파운드 블록, 블록 경제로 가고,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무슨 주의로 갔다고요?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안 되겠다. 이제 전쟁밖에 없다.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전체를 위해서 단결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또 어떻게 하자고? 침략해가자. 이 침략을 처음으로 한 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1차 대전도 자본주의 때문에 2차 대전도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소련. 그래서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죠. 이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이 사회주의를 그만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만 옆으로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동유럽 여러 나라로 사회주의가 확산돼 갑니다. 됐어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1차 대전 때도 미국이 전승국이었죠? 2차 대전 때도 미국이 승전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제일 맏형이 누가 된 거예요? 미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서유럽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확산시켜 나갑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알겠죠? 아직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첨예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꼬나보고 대립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수업 시간이죠? 갑자기 둘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너 좀 이따 봐. 수업 끝나고 봐라고 옥상으로 올라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냉전이잖아, 이제. 수업 끝나고 봐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얼마나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모든 것들이 관심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저 옆 사람한테. 저 새끼 하는 것도 꼴도 보기 싫고 말하는 것도 입모양도 입고 있는 옷마저도 다 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열한 첩보전, 외교전, 경제적으로 얘네들을 맞고 때려 맞고 간첩들을 보내고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냉전 시대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서로 두 체제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서 소련을 맏형으로 하는 사회주의와 미국을 맏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서로 대립해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냉전이에요. 치열하게 싸우진 않았어요. 그냥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했는데 딱 싸운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예요. 알았어요? 그게 언제예요? 1950년 6월 25일 날 이게 전부 다 냉전인데 대한민국만 열전입니다. 다 콜드워라고 그러잖아요. 알겠죠? 남편하고 나하고 냉전 관계 이런 말 하잖아. 집어 던져요,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말 안 해요. 밥도 안 해주고 네가 알아서 처먹어 그러고 옷도 꺼내 입어 하고 말 안 합니다. 이런 게 냉전이에요. 근데 열전은 어때요? 두들겨 부수죠. 몇 개 부서지고 그러진 않겠죠, 설마. 경험이 다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어.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붙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쟁이죠. 그리고 또 세계에서 제일 힘이,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센 나라들은 되게 반도국가다. 기억나세요? 그 반도국가 가운데 제일 센 놈들이 미국과 붙었어요. 이게 바로 어디냐? 베트남에. 알았어요? 그 냉전 기간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센 놈들이 붙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붙고 베트남에서 붙었어요. 쿠바는 어떻게 됐죠? 미국 코앞에서 붙으려다 말았어요. 그래서 쿠바의 소련이 미국 코앞에 미사일 기지를,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미사일을 싣고 오려고 하자 그 당시 쿠바는 소련은 후르시초프고 미국 대통령 그 유명한 케네디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게 됐었습니다. 이게 터지면 세계대전으로 가게 됐어요. 이게 1961년인가 그래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후르시초프하고 케네디하고 서로 화해했어요.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이러다가 다 죽는다. 돌아가 해가지고 미사일 돌아가게 하고 이게 미국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쿠바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지금 우리가 북한을 경제 봉쇄하듯이 미국이 쿠바를 봉쇄해가지고 작년에 오바마 때 풀렸습니다. 그게. 알겠죠? 그래서 쿠바가 비로소 풀렸는데 지금 새로 대통령 된 놈이 갑자기 이름 생각 누구죠? 트럼프. 이 놈이 다시 또 쿠바를 조지려고 그래요. 그냥 나쁜 말로 하면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다시 보겠어요. 자, 이렇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이거 안 나가지고 정말 이거 스트레스 받네, 이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그런 냉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과 베트남에서 열전이 붙었다. 전쟁이 실제로 붙었다. 알겠죠?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도 안 됐어요. 우리 민족의 이 비극이 이미 여기서 씨앗이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종전됐어요?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휴전을 끝내고 종전으로 가야 돼요. 우리 전쟁 끝내자.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완전히 남북 간에 통일이 안 되더라도 전쟁은 끝내야 되는데 아직 휴전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날 위험성이 어때요? 되게 높은 겁니다. 전쟁이 다시 개전돼도 쉬다가 다시 하는 거야. 이런 논리가, 이런 명분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무섭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잘 주무셨다고요? 그래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워낙 운빨이 지금 좋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좀 이따 오면은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는 요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련과 미국의 대립이었고 이 대립에서 누가 이겼어요?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죠? 소련이 폭망했죠. 그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련 사회주의권이 전부 다 망하게 되고 결국 이제 미국이 승리했지만 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거 보세요.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예, 아까 얘기한 달러 블록 경제 체제로 갔다 그랬죠. 블록 경제는 보호무역이라고 그랬죠. 보호무역으로 쭉 갔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더 성장했어요. 이제 전쟁이 계속 없고 미국 산업이 발달하고 물자는 점점 나아가고 하는데 이 남은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미국은 마구 팔아 제껴야 되겠죠. 근데 지네들이 쳐놓은 뭐가 있어요? 블록 경제, 보호무역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게 뭐냐면 가트예요. GATT예요. 뭐라고요? 가트예요. G가 뭐냐?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일반적인 이런 말이죠. 그래서 A는 어그리먼트예요. 협정. 일반 협정입니다.
T는 TARIFF. 이 발음이 좀 지랄 같아요. 트러피 그런데 관세입니다. 관세 and trade예요. 그러니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해서 야 우리 다시 마음대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자유무역을 하자 해가지고 전 세계 23개 나라가 1947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1947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47년에 다시 자유무역을 하게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트 체제에서 점점점 자유무역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지네 산업이 발전하고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더욱더 많이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미국이 그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가트 체제를 확산시켜가지고 처음에는 23개국만 가트에 가입했었는데 나중에는 120 몇 개국까지 가트,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트가 1995년에 뭘로 바뀌냐면 WTO로 바뀌어요. 읽어볼까요?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제이션이에요. 그럼 뭘까요? 세계,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영어입니다. 세계 무역 기구가 됐어요. 그래서 가트에서 WTO로 간다는 얘기는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을 더 넓히자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WTO 체제에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FTA예요. FTA는 뭘까요? Free Trade Agreement예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그래서 자, 기본 원칙은 무슨 무역으로 가자? 자유무역으로 가자. 자유무역으로.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누가 주도했냐면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달에 트럼프가 온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는 미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원래 자유무역 체제를 지향하고 우리나라도 무역에 기반을 둔 나라잖아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역에 기반을 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했어요. 체결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FTA를 다시 체결하자고 그러죠. 개정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현재. 그죠? 근데 이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FTA에서 다시 트럼프는 보호무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의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애들은 자유무역주의일까요? 보호무역주의일까요? 자유무역주의예요. 지네들 자본을 한국에도 투자하고 상하이도 투자하고 일본에도 투자하고 마음대로 투자하고 자본과 노동력이 마음대로 넘나드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주주들인데 걔들이 트럼프를 지금 미워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제명의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추이를 두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탄핵당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센 놈들이 너무 많아요. 미친 트럼프하고 미친 아베하고 진짜 또라이 누가 있어요? 러시아에? 예? 푸틴이 있어. 이 미친놈이에요. 이놈들이 다. 그죠? 근데 중국에 또 누가 지금 거의 황제 지위에 올라갔어요? 시진핑이. 그 한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요? 문재인이 끼어 있습니다. 착한 재인이.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어떻게 해? 눈만 소처럼 커가지고 끔벅끔벅. 이거 다시 촛불이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뭘 갖고 있느냐? 시민들의 파워. 그러니까 피플 파워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가 하지 못하는. 중국이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보복을 한 것보다는 한륜이 우리 한국의 이런 트렌드가 중국 인민들한테 영향을 줄까봐 일단 막아놓은 겁니다. 촛불처럼 중국인들이 모이면 중국 시진핑 어떻게 되겠어요? 개박살 납니다. 옛날 한번 천안문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 사람들을 되게 두려워해요. 우리 축구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한국의 사드 배치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예요. 이것이 한류를 타고 중국으로 확산되면 중국 인민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이건 뭐야? 우리가 자본주의 이렇게 발달했는데 우리는 공산주의 아직도 일당 독재야? 안 돼. 시진핑 물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이 엄청난 거인과 또라이 푸틴과 미친놈 아베하고 완전 개또라이 누구죠? 트럼프하고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잠 못 이루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고요. 그러니 제가 흥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치겠어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아시겠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이 미친 미국이 뭐 한다고요? 자본주의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확산시키고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지네들 돈 벌기 위해서 가트에서 뭘로? WTO. WTO에서 FTA로 이걸 확산시켜 왔었다. 알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런 질서가 형성돼서 다시 지금 다시 이걸 강화시키려고 FTA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미국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이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도 사실은 뭐예요? 보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무엇 속에서 전개된 게임이에요? 자본주의의 확산 속에서 전개된 게임입니다. 알겠죠? 전쟁도 자본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 하나 살면 되고 어떻게 뭐 정치 잘하는 놈들이 잘겠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감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다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어쩌면 총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위력적인 피플 파워를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그거를 사진 찍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 민주적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은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맥락적 입장에서 우리 역사와 근현대사를 검토합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번 학기에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알았어요? 나머지는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분만 쉬었다가 지난번에 했던 역사를 또 한국사 근현대사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